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망의 2019년. 네, 대망의 2019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이른바 신년사를 갖다가 발표했죠. 네. 오늘 뭐 녹화됐던 겁니다만은 아침 9시에 보면 공개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장문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오늘은 김정은 신년사를 중심으로 과거 김일성, 김정일, 현재 김정은 3대 세습에 걸쳐서 신년사가 어떻게 변질되었으며 어떻게 변해가고 있으며 실제 보면은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에서 주장하는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 뭐 오늘 신년사 예. 뭐 신년사대로 그렇지만 네. 우리가 그래도 뭐 북한 신년사 그러면 김일성 신년사죠. 김일성 신년사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네. 오늘 뭐 북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김정은이가 이제 뭐 개발세발 얘기 쭉 한 그 굉장히 긴 것들을 네. 노동당 당원들은 이걸 다 1월 내에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전문을 다 암기를 하죠. 굉장히 길던데요. 굉장히 길어도 뭐. A4 용지로 거의 12폰트 정도 글자로 치니까 한 13장, 14장 정도 되는 장문입니다. 아니 장문이죠. 장문인데 우리가 또 그 외우는 게 또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아니죠. 예. 우리 저 부처님 말씀 그 뭐 8만 대장경들을 네. 그게 문서로 남기 전까지 뭐 수백 년 뭐 천년 가까이는 다 머릿속에 암기해서 전송을 한 거 아닙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전송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저 김영광 실장 연초부터 우리 독자분들에게 아마 후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그 고귀하고 존귀한 부처님 말씀과 김정은이 얘기를 갖다 동급으로 치고받치는 건 아니겠죠? 북한에서는 김정일, 김일성, 네. 김정은 이 양반들이 신이니까. 신이니까 예. 뭐 부처님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이니까. 예. 근데 그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핵심은 공산주의죠. 공산당 그 노동당. 공산당이 뭐 그게 노동당이 뭐 공산당이 이끄는 그 저 엘리트들이 인민을 대신해서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네. 공산당이 일당 독재라는 나라고. 예. 그 경제 구조에서 보면은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되고 이게 아니고 스탈린주의인 계획적 경제인 거죠. 국가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 네. 그리고 뭐 저 국가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내년에 진로 소주는 내년에 뭐 몇천만 명을 생산하고 뭐 팬티는 몇 장을 생산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게 그 자. 스탈린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보면은 김일성의 신년사에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 김일성은 보면 지금 뭐 제가 이제 종편 다니면서 보면 안찬일 씨라든가 뭐 강명도 씨라든가 이제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솔직히 김일성 시대에는 자기들이 항상 남한보다 잘 산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또 고기니 사탕이니 설탕이니 요즘 기름이니 뭐 참기름 식용유죠 주로. 식용유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빵빵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좀 뿌듯했고 근데 이제 김정일 때 완전히 폭삭 망했고 뭐 그렇죠. 김정은이 와서는 피장파장인데 어쨌든 김일성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보면 매년 신년사마다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스탈린주의 계획 경제 네. 시스템이니까. 핵심은 그저 재밌는 게 네. 그 소련이 망하는 1991년까지 네. 저 뭐 동독에 나가 있는 소련군이든 뭐 어디 뭐 나가 있는 소련군이든 팬티 러닝을 지급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계획에 잡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팬티 공장이 뭐 따로 있어서 뭐 생산해서 시장에 보내는 게 자, 아니고. 소련 같아 빨리 북한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북한. 김일성이가 김일성은 그걸 다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걸 다 뭐 돼지는 몇 마리를 뭐 생산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 저 평양 뭐 아니, 구수한 아니, 평양 아니, 대동군 출신이 한번 보시죠. 김일성 신년사 한번 향수를 한번 불러일으키죠. 제가 뭐 왜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김일성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 약간 그 쇠소리 나는 목소리로 저 인민 동지들 존경하는 인민 그리고 동지들 우리 전 인민이 이렇게 얘기해. 전 인민이 기와집에 비단을 걸치고
니밥 쌀밥이에요. 니밥에 고깃국 먹을 때까지 우리가 뭐 매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노동당은 380만 톤에 달하는 알곡 생산에 주력할 겁니다. 그렇죠. 톤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수치가 나오죠. 네. 그 김일성 그 신년사에게 힘이 있었던 거는 모든 산업 분야, 생활 분야에 있어서의 수치가 제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제가 한번 해보면은 입합에 소국을 먹는 인민의 세계적 염원을 달성하게 해요. 우리 노동당 일꾼들은 올해 알곡 생산 380만 톤 고지를 점령해야 하겠습니다. 동무 체포가 갔어. 근데 그러니까 예. 자 알곡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전력 우리 도렉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올해 뭐 지난해 뭐 동지들 고생하셨지만 올해는 10%도 증산해서 몇만 톤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료 얼마 뭐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소련 그리고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라는 1990년을 뭐 기점으로 하는 붕괴가 되면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김일성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사실 94년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94년에 죽고 그리고 김정일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김정일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된 고난의 행군. 네. 뭐 우리는 뭐 외부에서는 뭐 100만이 죽었다, 뭐 300만이 죽었다는 굶어 죽었다는 게 있지만은 그 뭐 북한 내부의 뭐 저 황장엽 선생 같은 거 하더라도 최소한 많이 잡으면 최소한 50만, 많이 잡으면 1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 완전히 뭐 아수라장이 된 그 체제에서 내년도 신년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었던 거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2011년에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3대 세습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초기에는 경제 쪽으로 굉장히 매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핵심은 자력갱생이 자력갱생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더 신년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찰하자면 김정은이가 왜 후계자가 됐느냐부터 이제 보면은 그 후지모 우리가 뭐 요리사 우리가 어떻게 아냐 후지모 겐지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까지 쓴 양반이 1980년대 전 기간을 걸쳐 가지고 북한에서 김정일이 집에서 관저에서 스시 요리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시 요리사.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정보 당국은 사실은 그 형인 김정철이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연히 뭐 김정남이는 뭐 좀 제끼더라도 이제 김정남 대신 김정철이가 되지 않겠냐고 계속 우리 관측을 했는데 맞긴 맞았어요. 그 고영희의 아들이 되긴 됐는데 그 후시모토 겐지가 거기서 밥해 주면서 스시 해주면서 그 김정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운이라고 처음에는 김정운으로 알려졌어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정보력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했는데 왜 김정운이냐 했는데 김정철이는 지병이 있다고 그래요. 호르몬 계통의 이상이라는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파악을 못한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후지모토 겐지군이 너무 얌전하고 여자 같고 뭐 이렇게 하고 한데 김정은이는 어땠느냐? 그때 뭐 중고등학생 댕길 때 벌써 후지모토 겐지하고 아저씨하고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뭐 와인도 뭐 한밤에 하룻밤에 먹으면 30명씩 먹고 두 번째로 그거보다 더 큰 요인으로는 김일성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운이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오늘은 또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김일성 그 신년사 할 때 김일성이 이렇게 안경 딱 끼고 그 손자하고 뭐 손자가 할아버지 피 받았으니까 똑같았는데 김정은 지금은 이제 정정돼서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선택한 게 할아버지하고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머리는 뭐 스위스에서 공부했던 뭐 동기들한테 얘기하면 머리는 뭐 똘팍인데 아주 깡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보면은 역대 어느 지도자도 보면은 아들들을 둘이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보면 자기 입장에서 또 뭔가 좀 그래도 그 깜냥이 되는 놈을 갖다 세운 거에 이제 김정은이고 말씀대로 뭐냐니까 김정일이는 자기 엄마를
닮아서 좀 못생겼죠. 김정숙을 닮아서 못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김정은은 자기 엄마 고영희가 무용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뛰어나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얼뜻 봐도 실제 보면은 그 외양도 그렇고 또 음성도 그렇고 뭐 일부러 좀 뭐 그렇게 보면 몸도 살도 좀 찌웠다고 그래요. 살도 찌운 거죠. 살도 찌워서 그래서 지금 김일성이하고 얼뜻 그러니까 김일성이 향수 아까도 김일성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제 외형과 어투와 바로 그겁니다. 이걸 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명도나 안찬일이나 그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쭉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김일성에 대한 향수는 그 사람들도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김정일은 어떻게 보면 좀 못난 아들이었던 거고 김일성이 못난 아들이었던 거고 그 손자 때 와서는 할아버지랑 닮았네. 거기다 최근에 보니까 핵무력까지 완성해갖고 클린턴하고 거의 맞짱 뜨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외형과 이런 건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 김일성 시대에 안고가 빠져버린 거죠. 자, 인민들에게 저 내년도에는 닭을 몇 마리 생산해가지고서 좀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 야, 저 돼지고기는 몇 킬로씩 배급해주겠다라는 게 다 빠져. 이번에 그 보면 조목조목 다 짚어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해야 되겠다. 전력 생산 부분에서는 화학공업, 기계공업 다 언급하지만 안고가 빠진 숫자가 빠진 거예요. 숫자가 빠졌어요. 올해 우리가 몇만 대 생산했으니 내년에는 뭐 김책 제철소에서는 철강을 몇만 톤 생산해라는 게 다 빠져버리니까 북한은 지금 아시겠지만 경제가 지금 뭐 저 미국의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을 해가지고 경제가 완전 허물어졌거든요. 수출도 안 되지, 수입도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장마당으로 겨우 버텨가고 있는 이 마당에 김일성 시대의 이 신년사를 통해서 김일성 시대 향수는 불러일으키겠으나 김일성이 제시했던 먹을거리들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로서는 들으면서 참 허망한 아니 뭐 내 목구멍에 들어갈 냉면과 목구멍 냉면도 북한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생산하자면 안 되는 거니까 옥류관에 내년에 제공할 저 냉면 몇 그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 나와야 되는데 전부 뭐 동무지들 열심히 하시라 뭐 하라 저 농업 부문 열심히 해야 된다 비료 부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만 있지 숫자가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당초 보니까 우리가 그 오늘 김정은 신년사를 갖다가 좀 조목조목 짚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과거 어떻게 보면 신년사에 얽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뭐 실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좀 뺐는데 그건 다시 또 별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신년사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아니 신년사는 사실 김일성 시대에 안고가 빠져버린 신년사가 되는 거죠. 신년사는 사실 김일성이는 매년 신년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일단 추동해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김정일이는 신년사를 갖다 거의 안 하고 하더라도 그 노동신문에 이른바 연합 사설로 정리했는데 이제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아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북한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미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완벽하게 실패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마당이라는 게 전국에 보면 한 군당 한 2개씩 한 436개 장마당이 실제 북한의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악력 예전만 못하죠.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 내용 즉 구체적인 목표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우리 남쪽을 향해서 야 우리 민족끼리 야 뭐 좀 하자라는 그리고 북한 미국을 향해서도 좀 으름장을 놓는 그런 신년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안고가 빠진 안고 없는 신년사인 거죠. 수치 없는 신년사. 제가 이제 연초부터 사실은 김영하 실장님 이것도 얘기 안 하는데 안고가 일본 말입니다. 파소 정도로 해두시고 자 일단 우선 얽혔던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신년사 역사네요. 신년사 역사를 짚어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보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